네, 안녕하세요. 핀사이트랩스 한조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딸깍 몇 번으로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2배 이상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자산 파트너 핀사이트랩스. 우리나라에서는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DB형, 하나는 DC형.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시면 지금 영상 스킵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직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개인퇴직연금 계좌 IRP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혹은 우리 회사가 DC형으로 개인연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DB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직접 그 퇴직금을 관리해주고 지급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실 게 없으세요. 그런데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거나 혹은 IRP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제도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일의 특성상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상담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대기업 임원분들, 임직원분들도 저희가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퇴직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태반이더라고요. 그거 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 어플로 문자로 카톡으로 어떻게 하라고 연락이 오긴 왔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다 넘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시면 진짜 수억 원 손해보십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DB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 DC형과 IRP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했는데 와,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 결과 살펴보니 전체 퇴직연금의 85%, 45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이자 받으시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물가 같은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물가 얘기할 때 저희 직장인분들은 치킨값 가지고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수익 나서 오늘 치킨값 벌었다. 이 정도면 치킨이 몇 마리인데 하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작년 한 해에만 치킨값이 10% 올랐대요. 그러면 내가 2% 이자 받았다? 이게 과연 2% 이자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내 돈의 가치가 오히려 8%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죠. 근데 내 퇴직금을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저렇게 관리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지시를 한다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요. 내 퇴직금을 운영을 할 때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투자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전투자형부터 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적극투자형까지 고객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작년 한 해 동안에 안전투자형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7% 정도 수익 났고요. 그리고 적극투자형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15% 정도 수익이 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신 분들에 비하면 거의 수익률만 3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이 1년, 2년 운영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입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퇴사를 하고 내가 은퇴를 하는 시점까지 몇십 년 동안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상품인데 내가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누적이 된다면 과연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혹시 이런 것들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만 원씩, 그러니까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제가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금 기준으로는 1억 4,4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년 일한 대가로 받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받은 퇴직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내 퇴직연금이 얼마냐? 그 금액이 2억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2억 2천만 원 받고 퇴직했어. 그걸로 이제 나보고 은퇴하면서 살래. 근데 과연 그걸로 내가 안정적인 노후라는 것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 투자형으로 운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작년 기준으로 14.9%의 수익률로 내가 30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요. 제가 받는 돈이 얼마냐면 27억 5천만 원이 돼요.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애들 결혼한다 그러면 조금 보태주고, 유학 간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유학 자금도 좀 보태주고, 그다음 우리 와이프랑도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좀 만나서 놀고, 그 정도 자금은 돼야 그거 하죠. 근데 물론 제 말에도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 어떻게 매년 14.9%씩 수익을 내? 경기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가라는 것들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익은 안 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연금 알고 계시죠?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1988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지금 거의 한 40년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자금을 운영을 하느냐? 국민들한테 자금들을 받아서요, 그걸 40년 동안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로 자금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냐면 연 평균 8% 정도 수준으로 누적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몰래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특정한 투자들을 하느냐, 그거 전혀 아니에요. 다 얘네들이 매년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기업들 이름부터 어느 정도 금액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세세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다 공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공개된 내용을 보시면 우리도 ETF 같은 것들로 충분히 비슷하게 따라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처럼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연평균 8% 정도만 수익을 난다. 그 정도만 해도 내 퇴직금이 어느 정도냐면 금액이 무려 한 6억 정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신 분들에 비하면 한 4억 정도를 더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어떻게든 조금씩 쪼개가지고 지금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내가 4억을 모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짧게 걸려도 5년에서 한 10년은 걸릴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걸요. 딸깍 몇 번만 해주시면 완전히 단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어려우냐? 아니요, 되게 심플해요. 지금 아마 다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 다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어플 다 깔려 있으실 거고요. 일단 그 어플에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 하시면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가 바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내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다. 그러시면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는 방법 심플해요. 그냥 어플 켜신 김에 투자 성향 진단 들어가가지고 질문도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분도 시간 안 걸리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그 답지들을 한번 눌러보셔요. 눌러보시면 내 투자 성향이 나오게 되고요.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내가 어떤 상품들을 선택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가 목록이 쫙 뜰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몇 가지를. 뭐 심플하게는 TDF 같은 거 고르셔도 되고요. 나 잘 모르겠어. 그러시면 뭐 그냥 미국의 S&P 500 아니면 미국의 나스닥 아니면 뭐 한국의 코스피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추종하는 ETF들 그런 거 체크하셔도 되고요. 나는 뭔가 좀 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형 펀드들도 있고, 혹은 뭐 금, 혹은 뭐 리츠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도 자금들을 조금씩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면 아마 지금 방치하고 계신 것들보다 수익률은 몇 배수는 훨씬 더 개선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하지만 실제로 투자 성향 파악하고 상품들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왜냐면 투자라는 건 결국 더 많은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원금 보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많은 분들이 이거 원금 손해보면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50대 분이시고 그래서 앞으로 퇴직기간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러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몇 년 안 남은 기간 사이에 경제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나만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원칙이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뭐 20대 중후반이거나 30대, 40대 초반이다 그러시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그냥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S&P 500 10년 동안 주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혹은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 이런 거 10년 동안 어땠는지 그냥 보세요. 보시면 그동안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러우 전쟁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뭐 미중 무역 갈등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동 전쟁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됐던 흔적들은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요. 주가 지수는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 그렇게 결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핀사이트 랩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뭐 하단에 댓글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뭐 사소한 질문부터 어려운 질문 뭐든 상관없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파트너 핀사이트 랩스